너 다시는 이 사람한테 일 시키지 마라. 며느리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습니다. 네? 제가 어머님께 무슨 일을 시켰다고요? 아버님, 지금 오해하시는 거예요. 남편은 단호히 말을 끊었습니다. 일 시키고 싶으면 돈 주고 사람 써. 이게 뭐하는 짓거리야? 네 시어머니가 우리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냐? 그 말에 며느리는 입을 꼭 다물었고 김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때 문 옆에 서 있던 세입자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시어머니라고요? 전 그냥 도배기사인 줄 알았는데요. 그리고 한 걸음 물러서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거 완전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에요? 가족이 일해놓고 문제 생기니 발 빼? 이 집 진짜 수상한데요? 그 말에 현관 앞 공기는 싸늘히 굳었습니다. 남편은 더는 참지 못했습니다. 됐고, 이딴 꼴 더는 못 봐. 며느리는 당황한 얼굴로 외쳤습니다. 아버님, 지금 실수하시는 거예요. 저 정말 억울하다고요. 남편은 눈빛 하나 흐트러뜨리지 않고 잘라 말했습니다. 얘기 끝났다. 그 말과 함께 김 씨의 손목을 조심스레 잡아 일으켰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천천히 현관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김 씨가 이렇게 강력하게 며느리와 등지게 된 것은 몇 달 전 며느리에게 걸려온 전화 한 통 때문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특별한 왕래 없이 각자 일상만 열심히 살며 간섭이 없는 관계였습니다. 그날만 해도 김 씨는 순진하게 전화를 받았죠. 어머님, 저 이번에 투자용으로 집 하나 샀거든요. 세입자 들이기 전에 리모델링 좀 하려는데 도배랑 장판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공사비가 너무 비싸서요. 제가 용돈도 넉넉히 드릴게요. 김 씨는 수화기를 귀에 댄 채 잠시 멈칫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들려온 부탁이었지만 며느리의 말투는 싹싹하고 살가웠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들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몸도 안 되는데 무리하지 마. 하지만 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부탁하는데 어찌 안 돕겠어. 그냥 옆에서 거드는 정도야 괜찮아. 김 씨는 그렇게 대답하고 며느리를 돕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김 씨는 며느리에게 마음의 빚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공인중개사로 부동산 일을 하며 제법 입지를 다진 사람이었습니다. 적극적이고 추진력 있는 성격 덕분에 인맥도 넓었고 지역에서도 알아주는 전문가라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물론 친정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며느리의 도움을 받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작년 오래 살던 낡은 연립주택을 정리하고 조용한 아파트로 이사하게 되었을 때가 그랬습니다. 오래된 집은 계단이 많고 근처에 병원이나 마트 같은 시설도 부족했습니다. 무릎이 좋지 않은 남편을 생각하면 더는 그곳에 살 수 없었지만 마땅한 대안을 찾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을 둘러봐도 괜찮은 매물은 이미 나가 있었고 위치 좋은 곳은 가격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때 나선 사람이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요즘 조용한 동네에 새로 나온 괜찮은 매물들이 있어요. 직접 가보시고 결정하세요. 며느리는 자신이 알고 있는 매물 목록을 보여주며 김 씨 부부의 조건에 맞는 곳을 꼼꼼히 골라 함께 다녔습니다. 덕분에 김 씨 부부는 번거로운 절차 없이 조용하고 깔끔한 신축 아파트로 이사할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역도 가까웠고 병원과 시장도 걸어서 오갈 수 있어 만족스러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때 김 씨는 고마운 마음이 들면서도 괜히 부담이 되었습니다. 자식도 아닌 며느리에게 너무 많은 걸 부탁한 건 아닐까. 계약부터 입주까지 일사천리로 처리해 준 건 감사했지만 마음 한켠이 무거웠던 겁니다. 그런데 입주를 마친 후 며느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진짜 이번 집은 저 아니었으면 못 들어가셨어요. 제가 손님들한테는 이 조건 안 드렸거든요. 어머님이시니까 특별히 해드린 거예요. 김 씨는 처음엔 그 말이 고맙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래, 나도 감사한 마음은 있는데 꼭 저렇게까지 강조해야 하나? 생각해보면 며느리가 소개해준 매물도 다른 부동산들에서 본 것과 비슷한 조건이었습니다. 가격이나 구조도 큰 차이는 없었고 특별한 혜택이라 할 만한 건 없었죠. 그땐 그냥 며느리니까 나서준 거겠지 했지만 자꾸 그 말을 반복하니 점점 부담이 커졌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그 뒤로 이어지는 며느리의 부탁을 김 씨는 좀처럼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강하게 말렸습니다.
지들 투자용 집인데 왜 우리가 도배를 해줘? 쟤도 참 이상한 애야. 시댁을 우습게 보는 건지. 김 씨는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아이고, 뭘 그렇게까지 말을 해. 그냥 내가 사람 구해서 할게. 돈도 제대로 준다잖아. 그렇게 김 씨는 결국 도배를 도와주기로 합니다. 남편은 빠졌고 김 씨는 도배일하는 손을 따로 구해 며느리네 집 리모델링 작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김 씨는 도배 작업을 마친 뒤 며느리에게 60만 원을 받았습니다. 진짜 감사해요. 어머님, 세입자도 이 벽지 보더니 너무 마음에 든다고 했어요. 며느리는 싱글벙글 웃으며 돈 봉투를 내밀었고 김 씨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처음엔 김 씨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수고비는 챙겨주는구나.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엔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데. 김 씨는 반나절 동안 허리를 굽히며 풀칠을 하고 벽지를 붙였습니다. 팔은 저리고 무릎은 시큰거렸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뿌듯했습니다. 김 씨는 그 돈 중 40만 원을 함께 일한 일용 기사에게 지급했습니다. 도배는 혼자 하기 어려웠기에 지인을 불러 함께 일했던 겁니다. 그리고 남은 20만 원을 손에 쥔 채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내가 쓴 거라고 생각하자. 아들 며느리 일인데 돈 벌 생각하고 간 것도 아니고. 김 씨는 그렇게 생각하며 그날을 조용히 넘겼습니다. 그러나 몇 주 뒤 며느리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님, 저 그때 도배했던 벽지 있잖아요. 김 씨는 순간 긴장이 되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며느리의 목소리가 살짝 낮아졌습니다. 그게요, 세입자분이 벽지가 약간 들떴다고 하시네요. 벽 모서리 쪽인데 아마 습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혹시 한 번만 봐주실 수 있으세요? 김 씨는 당황했지만 애써 침착한 척했습니다. 그래, 한번 가보지. 뭐, 큰 문제는 아닐 거야. 김 씨는 며느리가 난감해하는 목소리에 차마 거절을 못했습니다. 내가 붙인 쪽은 아니겠지만, 뭐, 확인은 해봐야지. 며느리가 알려준 주소로 다시 찾아갔고 집 안으로 들어가 조심스럽게 벽지를 살폈습니다. 정말로 한쪽 벽 모서리 구석진 부분이 약간 들떠 있었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니 습기로 인해 접착이 살짝 약해진 듯 보였습니다. 이건 내가 붙인 쪽은 아니고 기사분이 맡았던 곳 같은데, 그래도 내가 책임지고 도와준 일인데 그냥 넘길 순 없지. 김 씨는 그렇게 생각하며 그 자리에서 벽지 보수에 나섰습니다. 손에 풀을 묻히고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작업은 금방 끝났지만 김 씨의 등에는 어느새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어머님, 제가 오늘 커피 한 잔 꼭 사드릴게요. 며느리는 여전히 웃으며 말했지만 김 씨의 마음은 처음과 달리 묘하게 무거워졌습니다. 김 씨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장갑을 벗고 벽지를 다시 한번 눌러붙였습니다. 김 씨는 그날 밤 허리를 문지르며 한참을 누워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부탁이 단지 한 번의 부탁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예감이 서서히 마음속에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 뒤로도 며느리에게서 연락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어머님, 곰팡이가 핀대요. 환기를 잘 안 시켰나 봐요. 며칠 뒤엔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도배 테이프가 떨어졌대요. 아무래도 풀칠이 약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세입자가 엄청 예민한 분이라 자꾸 연락이 오네요. 혹시 한 번만 더 들러주실 수 있을까요? 김 씨는 처음엔 이해하려 했습니다. 세입자가 민감하면 집주인이 신경 써야 하는 것도 맞고 며느리도 곤란할 수 있다는 생각에 다시 나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날들이 반복되자 김 씨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몸은 물론 마음까지 무거워졌습니다. 가던 길도 헷갈리고 무릎 통증이 더 심해졌지만 내가 하기로 했으니 이런 생각에 꾹 참고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마음속엔 점점 회의감이 쌓여갔습니다. 내가 도배 전문가도 아니고 이 집 주인도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해줘야 하지? 처음엔 며느리의 부탁이었기에 기꺼이 나섰고 도움이 되고 싶었지만 이제는 점점 며느리의 하청 직원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그저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을 뿐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이렇게까지 끌려다닐 줄은 몰랐습니다. 김 씨는 그날도 세입자 집에 들렀습니다. 도배가 들뜬 부분을 다시 눌러붙이고 혹시나 하는 마음의 배수구 상태까지 확인했습니다. 습기가 찼을까봐 커버를 열어보고 물때가 있는지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는데
며칠 뒤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 저 그때 도배해 주신 분 맞으시죠? 익숙하지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문제 생기면 이쪽으로 연락하라고 하셔서요. 김 씨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내 번호를 왜 줬지? 내가 이 집 관리인도 아닌데. 그날 저녁 김 씨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김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세입자가 내 번호 알고 있더라. 너가 준 거냐? 잠시의 침묵 뒤 며느리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네. 그분이 자꾸 이런저런 거 물어보셔서요. 어머님이 도배도 하셨고, 사정도 제일 잘 아시니까. 그냥 편하게 하시라고 번호 알려드렸어요. 김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도배를 도와주러 간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며느리 대신 그 집을 관리하러 다녔던 것이었습니다. 벽지가 들뜨면 다시 붙이고 배수구 상태도 살피고 세입자 연락까지 받아주며 김 씨는 어느새 집주인처럼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집이 며느리 단독 명의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공인중개사였기에 그 집을 구입할 때 딸 쪽 가족이 조언을 얻었고 실질적 관리는 사돈이 맡고 있었습니다. 즉 김 씨는 자신과는 아무 연관 없는 사돈 쪽 투자 자산을 대신 관리하고 있었던 셈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우연히 사돈과 그 집 앞에서 마주치면서였습니다. 세입자 연락을 받고 다시 들른 날 마당 입구에서 사돈과 마주쳤습니다. 사돈은 김 씨를 보자 반갑게 인사하더니 나가는 길에 말했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하시죠, 사돈. 김 씨는 마지못해 서 있었습니다. 사돈은 대뜸 말했습니다. 아, 저희 쪽에서도 이 집은 꽤 신경 쓰이는 곳인데요. 사돈께서 워낙 꼼꼼하시고 또 시간도 있으시니까 앞으로도 관리 좀 부탁드릴게요. 그 말에 김 씨는 속이 서늘해졌습니다. 제가 왜 관리를 해야 하나요? 김 씨는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도배를 몇 번 도와준 건 순전히 마음에서 우러난 일이었지만 앞으로도 관리 좀 부탁한다는 말은 선을 넘는 듯 느껴졌습니다. 그러자 사돈은 표정을 바꾸며 어이없다는 듯 김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이거 다 우리 딸이랑 사위 좋으라고 하는 일이잖아요. 저희는 목돈 투자했고 사돈은 이렇게라도 도움을 좀 주셔야죠. 네? 김 씨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말은 당신 아들이 별로니까 당신은 몸으로라도 보태라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던 겁니다. 김 씨는 그저 눈을 깜빡이며 어색하게 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돈은 멈추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알기로 박서방 요즘 일 안 한다면서요? 한 8개월 됐다던데. 김 씨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의 상황을 굳이 이렇게 면전에서 꺼내야 했을까 싶었습니다. 사실 김 씨의 아들은 지금 이직을 준비하며 잠시 휴직 중이었습니다. 앞으로의 커리어를 위해 더 나은 방향을 찾고 있었고 그동안은 며느리의 수입으로 가게를 꾸려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김 씨도 그게 늘 마음에 걸려 자식 얘기가 나올 때마다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사돈은 그 상황을 비꼬듯 말했습니다. 솔직히 우리 딸 수입에만 기대 사는 거 저희도 마음이 편하진 않아요. 사위라는 사람이 가만히 집에만 있고 우리 딸 혼자 벌어서 보는 사람 마음도 그렇잖아요. 사돈은 말끝마다 불만을 담았고 김 씨는 땅속으로 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어쨌든 이 집 우리 쪽에서 투자한 거예요? 사돈 댁도 이 일로 혜택 보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라도 사돈께서 도와주시는 게 맞죠? 집안끼리 상부상조해야지요. 안 그래요? 김 씨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바람 한 줄기조차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일이 갑자기 다른 의미로 바뀌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도움이 아니라 의무, 배려가 아니라 거래. 그제야 김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 관계에서 혼자만 진심이었고 그 진심은 이제 비처럼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 얘네 물려주려고 제가 돈 넣어서 투자한 거예요? 사돈은 여유 있는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부모들이 애들 노후까지 책임 못 져주잖아요. 적어도 집 한 채는 마련해놔야죠. 안 그래요, 사돈? 김 씨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자 사돈은 본론을 꺼냈습니다. 그러니까 안쪽 관리는 사돈이 좀 맡아주세요. 세입자들 불만 생기면 딱딱 연락도 받아주시고요.
사돈이 그런 건 꼼꼼하게 잘하시잖아요. 제가요? 저희는 그런 쪽은 잘 몰라서요. 그래도 사돈은 경험도 있으시고 손재주도 좋으시고 또 전문가시잖아요. 사돈은 웃으며 말했지만 김 씨는 그 말 속에 담긴 속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돈은 넣었으니 당신은 손발로 움직여라. 그런 뉘앙스가 명확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집 안쪽에서 나왔습니다. 생글생글 웃으며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사실 이 집, 저희 엄마가 진짜 많이 힘써주신 거예요. 이제는 어머니도 좀 같이 도와주셔야죠. 김 씨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속이 꽉 막힌 듯한 느낌에 김 씨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밤 11시를 훌쩍 넘긴 시각. 김 씨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좀처럼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불이 꺼진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머릿속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돌아갔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그 집이 뭐라고? 며느리의 부탁 한마디에 다시 현장에 나가 들뜬 거 없는지 봐주고 집 내부를 확인해주고 온 하루. 온몸이 무거웠고 허리도 욱신거렸지만 무엇보다 마음이 피로했습니다. 김 씨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옆에 누운 남편은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조심히 몸을 돌려 누웠지만 그에게 이 이야기를 꺼낼 순 없었습니다. 며느리 부탁받고 또 나갔다고 하면 분명 남편은 버럭 화를 낼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에도 남편은 단호히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신 몸 생각 안 하고 저기 가서 또 도와주고 하지 마. 다치면 아무도 책임 안 져. 그 집 일에 또 끌려다니는 거 보면 진짜 이번엔 내가 가만 안 있을 거야. 그날 이후 남편은 행동까지 바꿨습니다. 집 근처 헬스장에 커플 등록까지 하며 일부러 김 씨와 시간을 같이 보내려 했습니다. 몸도 챙기고 당신도 일에 끌려다니지 않게 내가 붙어 있을 거야. 도와주는 건 좋은데 이용당하면 안 되잖아. 좀 대놓고 싫은 소리도 해. 김 씨는 남편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사실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도와주는 게 도를 넘었고 며느리도 사돈도 그 호의를 점점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는 걸. 하지만 그날도 김 씨는 차마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몇 번 해주다가 그만한다고 해야지. 그게 어느덧 습관처럼 굳어져 버렸고 이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의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아침 김 씨와 남편은 나란히 운동복을 입고 헬스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른 아침 아직 몸이 덜 풀린 상태였지만 두 사람은 나란히 러닝머신에 올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걷기 시작한 지 1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김 씨의 핸드폰이 진동을 울리며 번쩍였습니다. 익숙한 번호, 세입자였습니다. 김 씨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줌마, 벽지 또 울어요. 벽 눌렀더니 안쪽에서 툭툭 소리 나요. 제가 오늘 바쁘다고 했잖아요. 오늘 안에 꼭 와주세요. 예의도 여유도 없는 말투. 김 씨는 말없이 수화기를 내리고 러닝머신에서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옆에서 물을 마시던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또야? 김 씨는 얼버무리듯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곰팡이 핀 데가 있다고 해서 확인만 좀 하고 올게. 남편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당신 그만하라니까. 김 씨는 고개를 푹 숙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금방 다녀올게. 그리고 가방을 챙겨 헬스장을 나섰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던 남편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이미 너무 깊이 끌려가 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 씨는 전화를 끊고 곧장 집으로 향했습니다. 헬스장에서 도망치듯 빠져나온 이후 머릿속은 온통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몸은 땀에 젖어 있었지만 그보다 더 무거운 건 마음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오는 길 김 씨는 결국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신호음이 몇 번 울리더니 곧 며느리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김 씨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 도배 문제는 나도 모르겠어. 평소처럼 했는데 왜 그런지. 솔직히 이젠 내가 봐도 잘 모르겠어. 내가 비용 줄 테니까 이젠 다른 데 맡겨. 그게 서로 마음도 편하지 않겠니? 김 씨는 말하면서도 마음이 아렸습니다. 처음엔 도와주고 싶었고 진심도 담았던 일이었지만 이제는 그 진심이 상처가 되어 돌아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순간 전화기 너머 며느리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전과 같은 톤이었지만 말끝에는 묘하게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부드럽지만 결코 물러서지 않는 말투였습니다. 어머님, 저한테 그때 받은 돈 다시 돌려주신다고요? 그건 제 성의이기도 한데. 멈칫. 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받으면 제가 뭐가 되겠어요? 진짜 나쁜 며느리 되는 거잖아요. 그냥 대단한 일도 아니고 조금만 도와주시면 되는걸요. 김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저 도와준 일이었고 힘들어서 멈추고 싶다고 한 말이었을 뿐인데 돌아오는 반응은 책임 회피 마냥 돌아왔습니다. 며느리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조금만 손봐주시면 된대요. 크게 고치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 집은 어머님 댁에서도 가깝잖아요. 10분 거리이기도 하고. 정말 부탁드려요. 이건 어머님이 아니면 못하는 일이에요. 김 씨는 가방을 꼭 움켜쥐고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분명히 부탁이라 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김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 관계는 더 이상 마음이 오가는 사이가 아니라 조건과 책임이 뒤섞인 구조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그리고 30분 뒤, 김 씨는 작업복 위에 햇빛을 가릴 책 넓은 모자를 눌러쓴 채 세입자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현관 앞에 서 있던 순간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더운데 고생 많으셨어요. 돌아보니 며느리가 바카스 2병을 손에 들고 웃고 있었습니다. 저도 오늘은 나와봤어요. 같이 있으면 세입자분도 좀 덜 예민하실까 해서요. 김 씨는 말없이 그 병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멀리 편의점 로고가 찍힌 비닐봉지 속에서 찬 게 하나 없는 바카스 2병이 덜렁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병을 받는 순간 김 씨는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이게 지금 내가 받으러 온 보상이구나. 조금 뒤 현관문이 열리며 세입자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눈매가 날카롭고 얼굴에 이미 화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쪽이 도배 맡으신 분이세요? 김 씨가 대답도 하기 전 세입자는 말을 쏟아냈습니다. 여기 건물 자체가 엉망이에요. 벼 불고 곰팡이 피고 윗집은 물 새서 난리래요. 제가 지금 이 집 살고 있는 거 완전 사기당한 기분이라고요. 세입자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눈은 붉어졌습니다. 며느리는 옆에서 애써 웃으며 아, 그 정도는 아니고요. 라며 진정시키려 했지만 세입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거 다시 계약 못 물르면 고소할 거예요. 진짜 요즘 세입자 우습게 보는 집주인들 많다더니 여기까지 이렇게 될 줄은 몰랐네요. 그러더니 갑자기 손가락을 김 씨에게 들이밀며 말했습니다. 어르신이 도배하신 거 맞아요? 이걸 사람이 했다고요? 벽마다 기포 올라오고 테이프도 덜 붙었고 도대체 이런 마감으로 세를 주겠다는 생각을 어떻게 해요? 김 씨는 얼어붙은 채 말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세입자의 말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집 들어오느라 얼마나 돈 썼는데 이런 도배를 해놓고 책임도 안 진다고요? 그 손가락이 김 씨의 가슴 앞까지 바짝 다가왔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곁에 서 있던 며느리는 잠시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손에 쥔 바카스 병을 내려다보며 그 자리에 굳어버린 듯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당황한 얼굴로 세입자 옆에 섰고 분위기를 달래려 애썼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다시 점검해 볼게요. 세입자분도 좀 놀라셨나 봐요. 그때였습니다. 현관문 너머로 굵고 단단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당신 일어나. 집에 가자. 김 씨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현관 앞에는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오전에 입었던 헬스장 운동복 그대로 땀도 채 마르지 않은 채였습니다. 표정은 단단히 굳어 있었고 두 눈엔 분노가 맺혀 있었습니다. 잠시 현관 앞이 정적에 잠겼습니다. 며느리는 그제야 남편을 발견하고 당황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언제 오셨어요? 목소리는 억지로 웃음을 섞었지만 얼굴은 당황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남편은 며느리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김 씨를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일어나. 더는 여기 있을 필요 없어. 김 씨는 잠시 얼어있다가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 손을 잡고 일어나면서 손끝에 전해지는 남편의 떨림을 느꼈습니다. 화가 난 것도 있지만 아내가 이런 일을 겪고 있다는 사실에 얼마나 속이 상했을지를 김 씨는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잠깐만요. 아버님, 오해세요. 어디 가세요?
며느리는 변명하려 했지만 남편은 그 말조차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돌려 며느리를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은 싸늘했고 입에서는 단호한 말이 한 단어씩 또박또박 흘러나왔습니다. 너 다시는 이 사람한테 일 시키지 마. 며느리는 당황한 얼굴로 눈을 깜빡였습니다. 네? 제가 무슨 일을 시켜요? 아버님, 지금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남편은 며느리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하게 울렸습니다. 일을 시키고 싶으면 돈 주고 사람을 써. 이게 뭐 하는 짓거리냐? 네 시어머니가 우리가 너한테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냐? 며느리는 순간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김 씨는 남편의 옆에서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이제는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듯 깊은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그때 문 앞에 서 있던 세입자가 어리둥절한 얼굴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양손을 들어 휘젓듯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시어머니라고요? 이분이 도배해줬다고 해서 그냥 도배 기사인 줄 알았는데 세입자는 눈썹을 찌푸리며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이거 완전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에요? 집주인 가족이 직접 일해놓고 문제 생기니까 모른 척? 이 집 뭔가 수상한데요. 분노와 의심이 뒤섞인 세입자의 말에 현관 앞 공기는 더욱 묵직해졌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김 씨의 어깨를 감싸 안고 다시 돌아섰습니다. 한마디도 더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선 말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에 김 씨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세입자의 의심 섞인 말, 며느리의 변명, 남편의 격한 반응 그 사이에서 김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주먹을 꼭 쥐고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남편은 그 모습을 보고 더는 참지 못했습니다. 목소리에 쌓였던 분노가 그대로 터져나왔습니다. 됐고, 이딴 꼴 더 못 봐. 그러자 며느리는 깜짝 놀라며 다급히 외쳤습니다. 아버님, 지금은 너무 감정적이세요. 실수하시는 거예요. 저 정말 억울해요. 오해해요. 진짜예요. 남편은 눈빛 하나 흐트러뜨리지 않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얘기 끝났다. 더는 듣지 않겠다는 완벽한 종결의 말이었습니다. 김 씨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남편은 김 씨의 손목을 조심스레 잡고 천천히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현관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그 뒷모습에는 기운이 빠졌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끝낸 사람의 단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김 씨는 채 옷도 갈아입지 못한 채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땀에 젖은 몸보다 더 지친 건 마음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남편은 더는 참지 않았습니다. 김 씨가 씻기도 전에 전화기를 들어 단번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당장 집으로 와. 얘기 좀 하자. 잠시 뒤 아들은 허겁지겁 도착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남편의 목소리가 터졌습니다. 네 엄마가 네 뒤치다거리 해주겠다고. 도배에 청소에 세입자랑 싸움까지. 몸도 망가져가며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알아. 아들은 말문이 막혀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아, 아버지. 전 그 정도인 줄은 몰랐어요. 이 사람이 그냥 조금만 부탁드렸다고 해서. 남편은 아들의 말을 뚝 잘랐습니다. 됐고, 네 결혼 생활 네가 책임져라. 우린 이제 몰라. 다시는 여기 얼씬도 하지 말고 연락도 하지 마. 목소리는 커졌고 방 안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네 엄마가 너 장가 보내놓고도 뒤 닦아주러 뛰어다녀야 하냐? 이게 부모냐, 하녀냐? 남편의 버럭 소리에 아들은 그제야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쩔쩔매며 서 있는 아들의 모습에 김 씨는 말없이 등을 돌린 채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칠 후 김 씨의 핸드폰에 며느리의 이름이 다시 떴습니다.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고 곧장 며느리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지금 세입자가요. 그날 아버님이 그런 식으로 소리 지르시고 가신 것 때문에 계약 무르겠다고 법적 대응하겠답니다. 김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배 문제도 결국 어머님이 하신 거니까요. 책임은 져주셔야죠. 어머님이 현장 관리하신 거잖아요. 김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작게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내뱉었습니다. 뭐라고? 내가? 그러자 며느리는 톤을 한껏 올려 쏘아붙였습니다. 솔직히 지금 이 손에 저희가 어떻게 책임져야 할지 모르겠네요.
아버님도 너무하셨어요. 계약 상대 앞에서 고함치고 그게 얼마나 큰 손해인지 아세요? 그 전화를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은 더는 참지 못했습니다. 벌떡 일어나 김 씨 손에서 핸드폰을 빼앗아 들었습니다. 화면을 보지도 않고 버튼을 꾹 눌러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됐어. 법으로 가자. 이제 진짜 끝내자. 내가 지금 당장 알아볼 테니까 같이 가자. 김 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는 상대하고 싶지 않았고 더는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남편은 김 씨를 데리고 시청 내 무료 법률 상담소를 찾았습니다. 상담 접수표를 받고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두 사람은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의자에 앉아 앞만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은 법률 상담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더는 김 씨에게 맡기지 않겠다는 듯 곧장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고 냉정했습니다. 세입자한테 우리 연락처 넘긴 거 너 큰 실수한 거다. 그 사람 전화 때문에 우리 집이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아냐? 도배 문제, 하자 문제, 다 너희가 만든 일이야. 며느리는 입을 떼지도 못하고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린 도배 전문가도 아니고 안 하겠다는 사람 억지로 불러다가 도배시키고 AS까지 붙잡고 피 말리게 했지. 그 책임 네가 져. 그게 맞는 거야. 잠시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고 남편은 마지막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말해두는데 사돈이 이 사람한테 했다는 말 다 들었다. 돈 있다고 우리 아들 무시하고 우리더러 그 집 관리를 하라고? 남편은 숨을 고르며 이어 말했습니다. 너 니네 입맛에 맞는 집안이랑 살아. 우린 여기서 끝이다. 지금 이 지경까지 온 이상 우리 더는 엮이지 않을 거다. 그 말에 김 씨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남편의 목소리엔 쓸쓸함과 단호함이 섞여 있었고 그 단절 선언이 마음을 찌르듯 와 닿았습니다. 한참 뒤 며느리는 억울하다며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제가 언제 그런 식으로 대했어요? 어머님은 늘 좋다고 하셨잖아요. 전 진짜 도와달라는 마음뿐이었는데요. 김 씨는 대답하지 않았고 전화를 남편이 대신 끊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에게도 연락이 왔습니다. 아들은 전화를 받자마자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아, 도저히 못 참겠네. 이건 안 될 것 같아, 엄마. 그는 머리를 감싸쥐고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마침내 며느리에게도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나도 너무 눌려 살았어. 모든 걸 참고 넘기고 그냥 다 내 잘못이야. 이혼하자. 그 말에 며느리와 사돈 내는 것에게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더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긴 별거 기간 동안 아들은 말없이 공부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목표로 하던 대기업 이직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조건도 좋았고 그만큼 자신감도 되찾았습니다. 이후 아들은 정식으로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며느리는 울고불며 따졌지만 이미 모든 건 깔끔히 정리된 뒤였습니다. 며칠 후 김 씨 부부는 처음으로 아들의 첫 월급 봉투를 받았습니다. 조심스레 내미는 봉투를 받아든 김 씨는 손끝이 떨리는 걸 들키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엄마, 아버지, 정말 죄송했어요. 앞으론 제가 잘할게요. 아들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엔 오랜 시간 눌러왔던 결심이 단단히 담겨 있었습니다. 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고 남편은 괜히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날 저녁 셋은 말없이 짐을 챙겨 조용히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목적지는 특별하지 않았지만 마음만은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평온했습니다. 오랜만에 한 차 안에 모여 앉은 세 식구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말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간만에 마음이 가벼웠습니다.